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기시다가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지금 뜨네요. 에, 하여튼 오늘, 내일, 뭐 좀 이런저런 또 뉴스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빨갱이들은 또 퍼졌다고 하고 구려개구를 하면서 또 막 아마 난리를 칠 겁니다. 난리를. 뭐, 그거는 정해진 수순이니까 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에, 아무튼 오늘 그리고 이제 왔다 가면 또 열흘 후에 히로시마에서 G7 회의가 있을 거고 그 제가 보기에는 아마 G7 회의 끝나고 머지않아서 아마 그 G8 세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지금 분위기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그때 또 빨갱이들은 또 뭐라고 또 물어뜯을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아 정말 아주 신박한 방식으로 그 저기 물어뜯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뭐 예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뭐 하여튼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뭐라고 물어뜯을지. 뭐 어쨌든 뭐 그러나 마나 일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빨갱이들의 입질은 조금씩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너무 그 저기 이제 뭐랄까요 그 마음이 다급해지다 보니까 아, 더 심하게 이제 물어뜯는 거죠. 뭐 아무튼 이제 그 우리 윤통의 그 뭐 맷집 내지는 그 태산 같은 위형 위용이 조금씩 이제 빛을 발할 겁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지켜봐왔듯이 어, 딸갱이들이 아무리 물어뜯고 뭐 씹어 돌리고 해도 전혀 내색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이재명이나 뭐 이런 놈들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화닥화닥 하는 거는 정말 그 가볍고 천박하고 비루한 어떤 그런 놈들이죠. 그리고 그 어제 뭡니까 제가 또 아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유동규 그 UJ일 TV에서 그 뭐 어제 또 유동규 라이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것도 두 번, 1부, 2부 나눠가지고 했던데 1부에는 그 뭐 그 당시 그 재선 당시에 그 상대당 후보 그때 그 당시에 뭐 새누리당이었나? 하여튼 그 피해를 그 가짜 뉴스에 피해를 받던 신영수 전 의원 나오고 뭐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야 참 그러니까 저 노무현 때도 이회창하고 했을 때도 서른이 가짜 뉴스 퍼뜨리고 또 저 누구였습니까 그 누구지 그 아들 그 병역 문제 가짜 뉴스 퍼뜨렸던 어 아씨 기억이 안 나다. 건너가고요. 뭐 하여튼 이 빨갱이들의 생존 방식이 딱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리고 그래 참 어쨌든 이게 어 윤통 그리고 한동훈의 어떤 저기 그 큰 그림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제까지 그러니까 저기 가짜 뉴스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들 뭐 가장 큰 게 이제 광우병 그리고 어 세월호 또 뭐 있습니까 또 그 어
너무 큰 거 한두 개 더 있을 건데. 아, 사드,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아, 거기에 대한 것도 아마 철저하게 책임이 아마 물어질 겁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시효가 지났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철저하게 아마, 아, 뿌리가 뽑힐 겁니다. 음, 그리고 뭐, 아무튼, 지금 그래, 김남국이, 코인, 제가 그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유동규, 제가 그 2부에서 보니까 이제 또 재판 관련해서 이제 뭡니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만큼, 적어도 그 재판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는 유동규가 하는 말이 거의 100%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입장에서 뭐 유동규가 그걸 뭐 굳이 뭐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그때 뭡니까 언론에서 나왔던 게 뭡니까 정진상하고 막 좀 티격태격 하다가 뭐 울음을 터뜨렸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유동규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죠. 울컥하긴 했대요. 울컥하긴 했는데 울진 않았다고. 그냥 감정이 복받쳐 오르니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윤통 같은 그런 저 정도의 윤사단에 포함되어 있는 그들의 어떤 멘탈 정도가 아니면 상대가 막 거짓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약간 울컥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들 좀 몇 가지 들려주는데 어, 그뭐 김용 정진상이 어쨌든 막 이재명이 방어가 안 된대요. 방어가 될 수가 없지. 워낙 저 뭡니까 증거가 많고 산처럼 쌓여 있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다 자기들이 카바를 치겠어요. 그 언론에서 지금 계속 떠들어대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지금 지형은 저 소위 좌편향으로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 TV조선이든 뭐 채널A든 할 거 없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김남국이가 60억이라고 해서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분명히 지 돈은 아닐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60억 그리고 올라서 60억이라 치더라도 그게 보니까 4천 원부터 시작했다고 하던데 그럼 4천 원씩 80만 개면은 32억이잖아요. 32억?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죠. 도대체 뭘까? 그럼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빨갱이들 이제 한일회담 망하라고 지금 고사를 지내고 있죠. 뭐 지내든가 말든가. 아,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 언론에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뭐 핵실험을 하네 또 뭐 막 이랬는데 미국 윤통이 미국 간 이후로 지금까지 행동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말로는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상으로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새끼들이 지금 제대로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잔뜩 겁먹은 거예요, 지금. 어, 아무튼 보면 심평이라고 그래,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것도 진짜 이 관종 새끼들. 정부 고위층도 조국 관악갑 출마 예상. 조 필사적으로 매달릴 것. 뭐 이런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 심평이 새끼도 지금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뭐 멘토니 뭐니 하면서 이제 좀 역할을 좀 한 것도 없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자기를 좀 중용해 주지 않을까 처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다 그렇듯이. 그런데 전혀 안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곽에서 이제 어떻든 존재감을 좀 높여보기 위해서 이런 관종 짓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좀 안타깝죠. 자기가 그러니까 정부 고위층을 이제 사칭해 가지고 자기가 그만큼 이제 좀 영향력이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그냥 이런 거를 언론에서 안 받아주면 되는데 계속 받아주니까 이준석이도 그렇고 그런 밖에서 이제 막 개소리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 빨갱이들이 뭐 거의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러니 하고 그냥 있으면 되겠죠. 그냥 관종 새끼가 또 관종 짓 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 김남구 일단 뭐 수사는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래 이게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래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 종잣돈이 종잣돈이고 뭐를 떠나서 이재명이 그 대장동하고 저 성남시장 하면서 그 삥땅 친 돈 뭐 조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부는 자기 측근들이 이제 뭐 부동산으로 소유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또 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어, 코인을 사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0개 갖고 있으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거의 뭐 2천억, 3천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기 측근들 7인의 소속부터 해가지고 코인으로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뭐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제 생각이 거의 다 맞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저기 뭐 뉴스에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이 뭐 이 빨갱이 새끼들 딱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저 행동 패턴은 정확하게 뭐 그러니까 복잡할 게 없잖아요. 선전선동으로 권력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 자기 돈은 안 쓰고 세금으로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게 딱 그 빨갱이들 패턴이잖아요. 행동 양식. 그리고 돈을 또 숨겨야 되는데 일부는 현금으로 장롱에 숨겨놓고 부동산으로 코인으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저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코인하고 이거 수사하면 결국에는 하나로 모일 거다고.
전부 다른 것 같이 보이는데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테라 루나 뭐 또 그 뭡니까 SC 증권발 무슨 또 저기 주식 폭락 사태 전부 다 따로인 것 같은데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파고 가면 결국에는 저 빨갱이들이 나올 딱 빨갱이로 수렴이 될 거라는 거. 그나저나 그래 저기 아씨 이 저기 특히 윤사단 얘들 이러다가 진짜 쓰러지는 놈 생기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쓰러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만큼 손실이 갈 거니까 참말로 뭐 역시나 이제 빨갱이들의 습성이 나오죠.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 윤 실증 덮으려 수술. 아니 자기가 뭐 좀 대단한 인물이라도 되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기시다 방안의 반성과 사죄 요구에 굴욕 외교 용납 못해. 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께서 지켜보는 정상회담인 만큼 더 이상의 빈손 외교 굴욕 외교는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대일 외교를 촉구한다. 뭐 당당한 대일 외교가 독도 우리 땅이다. 건들지 마라 이렇게 앞에 대놔놓고 얘기하는 게 그게 당당한 외교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병신 외교가 됐어요. 그만큼. 그 얘들한테 당당한 외교는 저 중국 똥구멍 빨아주면서 김정은 똥구멍 빨아주면서 푸틴 똥구멍 빨아주면서 독재자들 똥구멍 빨아주면서 일본하고 미국한테 그냥 큰 소리 치라고 하는 게 당당한 외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야, 이 찌빠돌이 새끼들아, 야, 이 아메바 새끼들아, 좀 정신 좀 차려.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어렵게 생각할 게 뭐가 있냐. 아니 독재 타도 민주화의 그 주역들이라면서 정권을 잡은 새끼들 아니냐. 그런데 이런 새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독재자를 지금에 봐서는 왜 이렇게 물고 빠냐. 한번 그런 생각 좀 해봐봐. 이 한심한 어휴 찌빠 새끼들. 정신 차리고 살아 이 새끼야. 그렇게 살다가 내가 얘기했지. 뭐 머지않아서 뭐 저기 이재명이 감옥 가고 문재인이도 감옥 가고 뭐 송영기도 감옥 가고 이낙연이도 감옥 가고 뭐 다 감옥 가고 나서 그러고 보니까 씨발 살아남을 놈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배지 달고 있는 놈 중에 뭐 이것도 제가 뭐 장남입니다만은 어 지금 169명이죠. 빨갱이들 인원수가 돈봉투고 뭐고 돈봉투 아마 다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송영길이가 그랬는데 그 당시 홍영표입니까? 홍영표라고 그 짓을 안 했겠습니까? 아니 그걸 그 저기 뭐야 송영길만 몰래 그렇게 했겠어요? 다 그놈이 그놈인데. 그리고 그 저기 녹취록 3만 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이정근이 거 말고 박머씨인가 하는 놈도 그렇고 이놈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를 못 믿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다 자동 녹음을 시켜 놓나 봐요. 그러니까 자동 녹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 또 내가 한마디를 하자면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지금은 그 얘기가 안 나오나 봐요. 저번에 한번 그 시장 시절에 그 이재명이 그 새끼가 어 뭡니까 대부폰도 가지고 다니고 뭐 6 개월에 한 번씩 폰을 바꿨다고 했잖아. 야 너 혹시 네 주변에 폰 그러니까 꼭 굳이 대부폰이 아니더라도 폰을 2 개, 3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 봤냐? 아니 예를 들어서 저처럼 그 개통 업무를 하고 인제 뭐 한다면은 한 2-3 개는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각 통신사별로 인제 하나씩 개통을 해 가지고 품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테스트하고 한다고 요금제가 정확하게 뭐 제대로 돼 있는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제 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아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주변에 보면 폰을 2 개, 3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극히 일부 인제 뭐 영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뭐 직장 다니고 할 경우에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굳이 찾자면은 인제 뭐 사채업자거나 쉽게 말해서 사기꾼이 뭐 3 개, 4 개씩 들고 다니죠. 사채업자 뭐 조폭들. 에휴 불쌍한 새끼들.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봐 봐 이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뭐 어제 조선일보에서 나온 이 기사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한일 공동 검증, 정상회담 후 한국 대표단 파견. 그런데 늘 그렇듯이 어차피 빨갱이 이 새끼들은 뭘 해도 인제 뭐 안 믿을 거예요. 아니 기사 나오고 나서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또 댓글이 뭐라고 또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아니 한국하고 일본하고 두 나라만 해 가지고 어떻게 믿냐. 아니 IAEA를 못 믿겠다며. 아니 IAEA 못 믿겠다 해 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과학자들만 가 가지고 하겠다는데 그걸 또 못 믿겠대요 벌써부터. 이거는 뭡니까? 그냥 뭘 해도 그냥 안 믿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아 왔듯이 이 새끼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무조건 그냥 막 떼쓰고 억지 쓰고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야 찌빠 새끼들아. 좀 생각 좀 해 봐봐. 왜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에 보통 이제 패널이나 나와 가지고 토론할 때 보면은 왜 기준이 다르냐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기준이 다른 게 아니고 아주 뭡니까 그 일관된 기준이죠. 내한테 득이 되나 안 되나? 나한테 돈이 되나 안 되나? 나한테 표가 되나 안 되나? 그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이 빨갱이들은 기준이 아주 일관돼요. 나한테 돈이 되냐 안 되냐? 득이 되냐 안 되냐? 표가 되냐 안 되냐? 그 기준에만 딱 매몰되어 있는 것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TV나 나가 가지고 토론을 할 때도 이렇게 프레임을 딱 씌우면 사람들이 아주 쉽게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때는 자기들이 집권할 때는 뭐 이랬고 지금은 또 이랬고 씨발 그런 소리보다는 딱 이 새끼들은 정치하는 놈들이 아니고 그냥 이익 집단이라고 딱 프레임 씌울 수 있는 딱 그 논리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자기들한테 되는지 안 되는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로지 일관된 이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집단이다.
한심한 새끼들. 하기야 뭐 그럴 정도의 어떤 뭐 프레임 짜는 능력이라든가 뭐 그게 있었으면은 뭐 이렇게 지리밀리 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그래 뭐 이 보면 어제 이게 중앙일보인가 돈줄 마른 김정은 출신 성분 따지지 말고 정예 해커 무조건 뽑아라. 그러니까 이전부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 윤통이 지난 1년 동안 미국하고 일본하고 바짝 붙어가지고 작업한 게 이것도 있다니까요. 그 지금 돈줄을 지금 다 잘랐어. 국제적으로 지금 이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을 갖다가 거의 다 잘랐고, 국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빨갱이들 단체로 들어가던 돈줄을 지금 계속 자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뭐 못 살겠다 갈아보자. 1년 동안 뭐 역사가 퇴행했다. 그 자기들이 보기에는 퇴행한 거죠. 아니 자기들이 세금을 쪽쪽쪽 뽑아 먹어야 되는데 쪽쪽 빨아 먹어야 되는데 씨발 윤통이 들어와가지고 1년 동안 드러나지도 않게 씨발 자기들 그 돈줄을 씨발 다 끊어놓으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저기 역사가 퇴행한 거죠. 더 많이 씨발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왕 얘기 나왔습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 저기 이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그 빨갱이들한테 게임이 안 되냐. 지금 어젠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얘기했지? 이 뭡니까 그 소위 그 저기 우리나라 보수라는 것들은 자기 이익에만 자기 눈앞에 이익에만 몰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듯이 딱 소위 보수 우파라는 것들은 딱 세 종류밖에 없다고. 십선비, 빨갱이 간첩, 그 다음에 극단적인 음모론자들 이 딱 세 부류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뭘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아니 빨갱이들 싸워 보세요. 왜 판판이 깨지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들은 자기가 딱 맡은 일에만 집중을 한다고. 특별하게 다른데 기웃거리지 않는다고요. 정광훈이 같이 씨발 그 저기 아니 그 빨갱이 구현 사재단이 그렇게 저기 빨갱이 짓을 하면서도 민주당에다가 뭐 요구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절대 요구 안 하잖아. 그냥 집회 같은 거 나가가지고 씨발 선전선동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딱 맡은 분야에서만 철저하게 지금 이 왜곡 선전선동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스팔트 보수라는 것들은 내가 정권 교체하는데 내가 힘을 보탠 게 얼만데, 어? 공천권 내놔라. 그리고 보세요. 그 며칠 전에 그래 그 분신했잖아. 그래 죽겠는데 죽었지만 그건 뭐 동정의 가치는 전혀 없죠. 아니 목숨을 그렇게 초계와 같이 어쨌든 버리잖아요. 그런 놈들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냐고. 십선비짓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 근래에 벌어지는 그 몇 가지 상황만 딱 놓고 보더라도 빨갱이들한테 이길 수가 없다니까. 소위 너희들 보수 우파는. 그나마 지금 이렇게 버티고 전세를 곧 뒤집을 건데 그 힘은 바로 윤통 때문이라고. 에베레스트보다 더 엄청난 높이로 우뚝 솟아가지고 그 어떤 공격도 온몸으로 다 그냥 다 받아내가지고 튕겨내잖아요. 그 힘으로 지금 이 지난 1년을 버텨왔던 거예요.
그러고 내일 모레면 오늘 7일, 수요일이면 딱 1주년이죠. 아스팔트 무슨 너희들 힘이 아니고 오로지 윤통 혼자 힘으로 지난 1년을 버텨왔다고. 응? 정신 좀 차려. 그리고 잘 욕심내지 말고 그러다 뒤져. 그냥 왜 빨갱이들한테 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답이. 오로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딱 그거예요. 빨갱이들은 자기들 딱 맡은 분야에서만 딱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리고 집권하면 이제 세금에다가 빨대 딱 꽂고 쪽쪽쪽 빨아먹고. 빨갱이들 좋은 시절도 이제 다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워싱턴 선언은 핵 공유를 뛰어넘는 한미 간 가장 강한 확장 억제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또 TV에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단신으로만 잠깐 짧게 취급하고 그냥 뭐야 그냥 흘러가죠 그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지금 뭐야 저기 위성도 쏘고 막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겁먹은 거예요, 겁먹은 거. 이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도발했다가는 또 무슨 짓을 할지 그 저기 우리 윤통하고 바이든이 무슨 짓을 할지 지금 아직 분석하고 있을 거예요. 아씨 한 번 더 해? 뭐 좀 한 번 더 해볼까? 안 되는데 아씨발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고 전략 핵 잠수함이 씨발 온다는데 아씨 어쩌지? 그럼 중요한 거는 아니 그래 뭐 아니 뭐 공식적으로는 그래 뭐 수시로 전개한다고 했는데 아니 막말로 씨발 그 항상 상주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저 자기들 그 뭡니까 그 요 동해 쪽에 저 서해 쪽에 가까이 가가지고 어디 저 심해에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 핵 추진 잠수함이 뭐 막말로 그 바닷속에 있으려고만 하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연료를 뭐 따로 뭐 주입하거나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아니면 또 뭐 한 6개월, 1년마다 또 교대로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자기들은 이제 탐지를 못 하니까. 그 이게 이제 북한에만 해당되냐? 아니 씨발 중국도 줬댔지. 북한하고 저거 사이에 그 바다 어느 지점에서 씨발 전략핵 잠수함이 어딘가에서 지금 노려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지금 중국도 쫄았고 지금 북한도 하나 쫄아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서 에이씨 한 번 더 해볼까 막 이래 했는데 시진핑이가 야이 씨발라마 좀 가만히 있어봐라 이 개새끼야 일단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지금 다독이고 있을 수도 있죠 지금. 네가 한 번 더 했다가 씨발 진짜 좆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만히 있어 개새끼야. 지금 이렇게 저기 중국이 지금 말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저 새끼가 에이 씨발 어차피 그래 이 씨발 죽든가 말든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김정은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뭐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좀 하다가 그래도 이제 여지를 좀 두겠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쪽으로 그 예를 들면 이제
거의 뭐 이전 정부들은 자기들한테 거의 소위 보수 정권이라 하더라도 7 정도가 자기들한테 쏠려 있었고, 이 빨갱이들은 어차피 자기들한테 거의 9가 쏠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대1, 7대3, 뭐 9대1 이런 식으로 자기들한테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서 자기들도 아마, 그래 뭐 윤통 취임하고, 아니 뭐 일본하고 저기 미국하고 많이 붙네 해가지고, 뭐 그래 붙더라도 뭐 최소한 한 5대5? 아니면 그래 조금 미국 쪽에 더 붙더라도 뭐 자기들한테 한 최소 3이나 4 정도의 어떤 이 곁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딱 그 국빈 방문 딱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어라 씨발 그게 아니네. 아예 우리하고 손절하려고 하네. 이 느낌을 딱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진핑도 김정은이 보고 야 씨발 일단 좀 가만히 있어라. 일단 좀 가만히 있어봐라. 이 지금 사태가 좀 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일단 좀 가만히 있어라.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하고 중국의 상황을. 여기서 더 저기 심기를 건드렸다가 윤통 심기를 건드렸다가 윤통이 또 뭐 또 씨발 강력한 걸 진짜 씨발 그랬다가는 진짜 뭐야 뭐 전술핵 배치하고 씨발 그냥 가가지고 막 핵무장 할 테니까 형님 바이든한테 가가지고 형님 나 못하겠다 씨발 나 NPT 탈퇴한다 족같은 저 새끼들 내가 다 쳐죽일 게라고 막 씨발 막 하면서 막 하면 바이든도 뭐 처음에는 미국도 뭐 말로 하다가 아씨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용히 하고 있으라. 지금 이 상황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코인 쪽으로 아마 이재명의 돈이 수천억 이상 흘러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김대중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대형 대형 사기 사건, 돈과 관련된 사기 사건에는 분명히 빨갱이들이 그리고 그 뒤에는 북한하고 중국이 연루되어 있을 거라는 거. 100%, 100%.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마 그래요. 오늘 내일 그래 오늘 저녁에 이제 한일 회담 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그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 또 좀 강력한 게 좀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 중국은 더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랄지랄 막 또 뭐 논평 나올 겁니다. 근데 논평 나오는 걸로 끝이지 뭐 씨발 너희들 죽건데 새끼들아. 이 병신 새끼들. 찌빠 새끼들 듣고 있는 놈 최소한 한 그래 뭐 한 50명 중에 뭐 10% 정도는 될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 이 새끼들아. 그리고 어디 가서 이 새끼야 내가 왜 정신 차렸냐 하면은 저 잣나무 튜브 그 방송 보고 내가 정신 차렸다고 광고도 좀 하고 이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이 자신이 평생을 빨갱이놈 새끼들한테 세뇌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분노가 치밀어 오래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씨발 내 나름대로는 내가 존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씨발 저런 허접한 새끼들한테 쏘아가지고 평생을 내가 살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봐. 네 자신한테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냐? 지땅 새끼들한테 평생을 쏘가 살았다는 게 분노스럽지 않냐고 네 스스로한테.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새끼들아. 편안한 휴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